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서관을 메타 디자인하다 제4편 공간을 이야기하다의 네 번째 챕터 커뮤니티 전승과 보존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것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그동안 1년 넘어 했던 도서관을 메타 디자인하다 프로젝트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물론 부록편으로 제가 도서관장의 역할에 대한 얘기를 따로 놔두긴 했지만 본편의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합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도서관의 역할 중에서 그 지식자원, 기록자원의 보존과 전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린 것이고, 그 역할 속에서 도서관 사세의 시각에서 찾아봤을 때 기록물들을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와 그 기록물의 범주를 만드는 작업들, 그 다음에 기록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는 작업들, 물론 여기 로컬리티에 근거한 얘기들입니다. 그 지역사회의 고유한 지식과 자원들을 생산해내는 작업들에 대한 얘기, 그 지역사회가 생산해내는 것들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에 대한 얘기였다면, 오늘은 보다 좀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그 지역사회가 지식을 어떻게 생산해내는가와 생산된 지식이 이 지역사회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확장되어져서 소위 어떤 작가 하나가 유명한 책을 한 권 썼다 했을 때 그 작가가 쓴 책이 그냥 일반화시켜서 어선에 일어날 수 있는 얘기들이 아니라 결국 그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이 살았던 환경들이 다 연결된 거라면 그 지역사회가 주는 역할도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지역사회 중심에서 이용자 시각에서, 창작자의 시각에서, 또는 수집가의 시각에서, 문화, 어떻게 보면은 독립된 지역 학자, 역사학자에 대한 시각에서, 지역 문학가에 대한 시각에서, 여러 가지로 그런 창작자들의 시각에서 도서관이 어떻게 그걸 지원하고 운영해 할 수 있을까 대한 얘기가 중심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조금 다른 데로 좀 비화시켜서 보자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작가가 성장하고 그 작가가 유명해져서 굉장히 유명한 인물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되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작가가 우리 동네 출신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뭘까요? 도서관은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되는 걸까요? 저 사람을 한번 불러서 강연을 한번 했으면 하는 그 정도의 바람으로 충분히 우리가 그 작가를 활용하거나 작가의 인연과 또는 그 작가의 성장 과정 속에서 우리 역할을 다 했다고 볼까요? 아니면 그것조차도 힘들까요? 저는 만약 그런 작가가 있다면, 그리고 그 작가가 성장하는 과정에 지역사회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자부심이 든다면 그 작가에 대한 얘기를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작가의 직구들에 대한 얘기, 작가가 성장한 학교, 교사들에 대한 얘기,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얘기, 아니면 작가가 필요하다는 인터뷰를 통해서 그의 성장 과정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자원화시키는, 기록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이건 꼭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나쁘게 표현하면 우상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작가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떤 인물이야가 우상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우상화 작업이 우리 동네에는 그 작가뿐이 없어 라서 유일성을 강조하는 우상화가 아니라 다양성을 강조한 우상화 작업이었으면 좋겠다. 그 중에는 몹쓸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몹쓸 사람은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우리가 교훈 차원에서 한번 알리거나 좀 보여주고 하는 작업도 필요한 거고, 훌륭하거나 유명해지거나 굉장히 그런 인물들은 그 인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 지역사회가 저 사람 우리 지역사회 사람이야 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지역사회에서 좀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놓고 본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누군가가 알아서 해주면 데이터로 수집을 할까? 하는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공공도서관이, 또 그 지역사회 도서관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런 시민운동을 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동네 이용자들을, 시민들을 불러 모아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구성해주고, 그 활동은 그 작가에 대한 소개하거나 작가의 작품을 읽고 얘기를 나누는 일들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벌릴 뿐만 아니라 그런 뒷이야기들, 또는 관련된 사람들의 어떤 인터뷰 기사들, 기록들, 사진들,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하나의 그 기록관을 만들어내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고. 물론 그간에 가졌던 여러 가지 공간들, 전시의 공간이라든가 강연의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데이터들을 전시해주는 작업도 필요하고, 전시했던 데이터들을 어딘가에 축적돼서 보존하는 작업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련의 그런 행위들이 그 지역사회에서는 굉장히 활달한 지역의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 중에 하나이고, 조금 더 확장하지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에 대한 어떻게 지역 뉴스레터를 하나 만드는 작업이죠. 신문을 하나 제작하는 것이고, 그 신문은 인물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뭐 사건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소한 얘기들조차도 계속 담아내는 작업이고, 그런 기록들을 축적하고 있던 그 축적된 기록들을 끄집어내서 일성거리는 작업이죠. 우리 기록 중에 이런 것들도 있어 하고 보여주는, 이미 생산되어진 기록을 끄집어내서 보여주는 작업과 그런 기록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동시에 일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학생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우리 가족 신문을 만들어 보자 해서 많은 학생들이 가족 신문을 다 만들어. 가족 신문이 얼마만큼 의미가 있냐 본다면 그 만든 사람과 그 가족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겠죠.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바람직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 육사 출신의 어떤 장군이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대통령에 대한 기록을 뒤지다 보니까 대통령에 대한 프로필이 별로 나오는 게 없더라. 육사를 나왔다는 건 아는데 육사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모르겠고 그 인물이 누군지를 설명하기 쉽지 않은데, 소위 졸업장, 앨범 뭐 이런 것 속에서 기록을 뒤져서 보여주는 작업도 했고, 신문사들은 유일한 건 아니지만 신문사들이 많이 중요하게 여긴 것 중에 하나가 사진 기록들인데, 그 사진 기록을 보존하고는 조사국이라는 것도 있고, 거기서는 그런 엄청나게 많은 사진 자원들이 쌓여있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백업 데이터처럼 사용하고 있는 공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식이라는 것은, 정보라는 것은 지금 생산되는 시점에서는 이게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흔한 얘기일 수도 있죠. 동네 사진일 수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일 수도 있는데, 이게 100년이 지나고 나니까 남대문 앞에 서울역 앞에서 찍은 사진은 꽤 귀한 사진이 되어지고, 그 사진 하나로 그냥 저 사람이 누구야? 라는 인물 정보를 넘어서서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복색에 대한 얘기, 그 당시 지나다니던 자동차의 모습에 대한 얘기, 시간에 대한 얘기, 계절에 대한 얘기, 그 당시 그 사회상에 대한 얘기, 많은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들. 그것이 비록 예술 사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진 하나에서 얻어낼 수 있는 자원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고, 그 사진들을 우리가 자주 들여다봤다면 그 중간중간에도 그걸 아는 사람들의 인터뷰 기사들이라든가 새로운 기록들, 여러분이 전시가 끝나고 나갈 때 요만한 쪽지에다가 자기 감상평을 적은 것도 시간이 경과하고 나면 굉장히 중요한 사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큰 그림을 쳐다보고 아주 거시적으로 쳐다본다면 굉장히 하찮은 작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동네로 내려가고 자기 가족으로 들어가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어린 학생이, 초등학생이 그렸던 자기 가족 신문은 굉장히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갖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시각에서 그런 사료적 가치를 갖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 지역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들이지만 시간이 경과하면 그 지역의 성장과 더불어 같이 성장해 갈 수 있는 얘기고, 예전에 제가 백 투 더 퓨처 그 영화를 보면서 3편에 걸쳐서 똑같은 패턴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도서관을 찾아가서 도서관의 옛날 기록을 뒤져서 자기 선조에 대한 그 자기 과거의 모습에 대한 사건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뒤져보면서 자기의 신상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지,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해서 바라보는 얘기를 보면서 기록은 참 중요한데 저 기록이 우리 동네에는 있을까? 나에 대한 기록이 무엇이 남아있을까?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대학 하나에도 교수가 10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 1000여 명 정도가 몇십 년을 근무하다 은퇴하고 또 새로운 교수가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저 1000여 명의 족적을,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점점 사라져 가는데, 그걸 갖는 것도 글쎄 중요성에 있어서 보면 그렇게 그닥 의미를 부여하기 쉽지는 않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지역사회에서 그건 시민운동을 통해서 시민들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기록들이다. 그래서 이 지역 내에서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기록들을 수집하는 얘기들. 뭐 가십도 괜찮죠. 누가 어땠다더라 하는 얘기들도 그런 얘기가 왜 그 시대에 그런 얘기가 나왔지 했을 때 그 사회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사건의 어떤 그 이야기에 회자되었던 많은 사람들에 대한 신상에 대한 물론 이게 공개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료적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집하고 나누는 그런 어떻게 보면 리포터 같은 역할 그들이 글을 만들고 그 글이 가능하면 좀 문학적이었으면 더 좋을 것이고 하나의 소설로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기초 콘텐츠로서도 충분히 스토리텔링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작업들도 있는 것이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얘기 나눌 수 있는 얘기거리들을 만들어내고 얘기거리가 축적되어지고 그런 축적되어진 것들이 나중에 의미 있게끔 다시 회자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그래서 그런 기록 문화를 만드는 작업 보면은 국가에서는 그 동네에 그 기록관을 만드는 기록 문화, 그러니까 기록 마을을 만드는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기록 마을을 만든다 그러면 공간 하나에다가 사진 자원들을 좀 전시하는 정도. 근데 그 관리가 쉽지 않은 것이죠. 누군가가 시간을 쪼개서 관리하는데 그 관리가 쉽지 않은 이유는 아무도 안 하는 썰렁한 공간에 누구 한 명 지킨다는 것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안 나온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은 그게 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살아있는 내 얘기가 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 선조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 아버지 엄마에 대한 얘기이고 내 친구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것이고 조금 더 시간이 경과하면 우리 손자에 대한 얘기고 손자가 봤을 때는 그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되고 그 마을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것이고 마을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얘기들이 되는 것. 그래서 저는 그 구글이 하고 있는 구글 어스 프로그램부터 느낀 게 그겁니다. 아, 내가 옛날 살던 집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그 지형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럼 지켜본다는 것 자체가 재밌는 일이거든요. 그것도 그만한 어떤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일이기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용자 시각에서, 시민의 시각에서 이 기록물에 대한 전승과 보존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기록물은 생산되어진 것을 수집하는 작업과 그 수집도 제2의 창조 작업을 포함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스스로가 아주 독창적인 창조 행위를 통해서 새로운 작품, 새로운 글을 만드는 작업을 포함하고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 뭐 인터넷망이 되었던 SNS가 되었던 하나의 뭐 전자책이 되었던 종이책이 되었던 아니면 하나의 단순한 강연의 얘기가 되었던 그런 것들이 계속 수집되어지고 생산되어지는 행위를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은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10년, 20년, 100년 후에 놓고 봤을 때 어제의 얘기들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고 어제의 얘기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망각 속으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살아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록을 얘기할 때 항상 주장하는 겁니다. 오늘을 담아 어제를 빚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담는 것은 오늘을 담아내는 행위를 하는 것이고 근데 기록한 사람은 계속 어제에 대한 관심과 어제에 대한 그러니까 시각이 항상 과거를 쳐다보고 있는 시각에서 쳐다보지만 기록은 결코 저는 과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얘기를 담는 것입니다. 오늘의 얘기가 담긴 것이 기록으로서 어제를 설명해주는 변하지 않는 사실로 존재하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시간이 경과한다면 우리가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기억에 의존하다 보면 왜곡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오늘을 잘 담아낸다면 훌륭한 기록 자원이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지역사회에서는 더 중요시 여겨야 할 대목 중에 하나다. 그것을 잘 살려내면 그만큼 그 지역사회는 풍부한 컨텐츠를 갖게 되는 것이고 미래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커다란 먹거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마지막 시간에 도서관이라는 것은 도서관을 우리가 설계하고 도서관을 운영했을 때 가장 초점을 맡아야 할 것은 뭐니? 저는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지식 자원을 제공해 주는 일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지식 자원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생산해내는 작업. 거기에 이제 따라붙는 게 그것을
보존하고 축적하고 폐기하고 하는 그런 연속성에서 우리의 역사를 담아내는 작업, 우리의 정신을 담아내는 작업. 그게 전 도서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1년 넘어 했던 이 도서관을 메타 디자인하다 오늘로써 이제 끝을 낼까 합니다. 물론 이제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관장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부록편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대단원의 막을 내릴까 합니다. 처음에 도서관을 이야기하다, 사설을 이야기하다, 서비스를 이야기하다, 그럼 공간을 이야기하다 해서 도서관에 대한 어떤 개념에 대한 얘기, 역사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그 속에 이런 사서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 사서의 기능에 대한 얘기, 그럼 사서의 역량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사서의 업무 중에서 서비스, 도서관이 공간으로서의 개념보다는 서비스의 개념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는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서비스를 실천하는 과정에 필요한 모텔로서의 공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떤 기능들이 담겨야 하는가 이런 얘기를 통해서 도서관을 새롭게 한번 새로운 시각에서 도서관을 한번 설계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